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성탄절 잘 보내셨나요? 예, 산타가 간 뒤로 그래도 조금이나마 선물, 위안거리를 좀 줬나 봅니다. 양대 시장 모두 조금이나마 상승 마감하면서 연말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하루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매수와 매도가 싸우면서 하락 전환도 했었는데요. 양대 시장 모두. 하지만 상승 전환을 하면서 마무리 지었네요. 지난 주말 미국 시장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다우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하락분을 또 다 회복하는 흐름, S&P는 반절, 뭐 나스닥은 그보다 조금 못 미쳤지만 그래도 회복하는 흐름으로 지난 주말 마감을 했고, 오늘 밤에는 휴장이에요. 그런 영향 생각을 하면은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는 뭐 완화를 시켜줬고 오늘 밤 미국 시장 안 열리니까 그래도 완화된 흐름 안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마무리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 전반은 좀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은 괜찮았거든요. 미국 증시도 괜찮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좋죠. 하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매도 양호했고요. 주변 증시 환경 보면은 일본 0.6% 상승, 중국 0.6% 상승. 다만 우리랑 약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만 증시는 또 뭐 그냥 소소한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약간 뭔가 좀 애매하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래가 좀 한산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 지수 거래량은 뭐 그래도 나름 양호합니다만 이 중소형주 단이 좀 움직여서 그렇죠. 대형주 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소폭 하락했고요. 삼성전자 0.3% 하락, SK하이닉스 1% 하락. 대신 LG에너지솔루션은 0.4% 상승. 등락이 뭐 대형주 단도 그렇고 중소형주 단도 그렇고 업종 내 테마 내에서도 종목별들이 서로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거래가 좀 한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북클로징이라고 하죠. 12월 중순쯤에 이미 외국계 펀드라든가 우리나라 펀드 같은 경우 대부분 올 한 해 펀드 매매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고 딱 장부를 닫는다고 해서 북클로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대부분 이제 거래가 좀 한산해지는데요. 미국 증시도 저렇게 끝나니까요. 뭐 한산해진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지난 주말에 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우리나라 정부 이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대주주 요건, 요것에 대한 확정치가 또 나왔죠. 10억 원 이상 대주주 뭐 그러다가 뭐 또 가족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가족 모두 포함 10억 원이었죠. 그런데 가족 개별적으로는 또 제한을 두는 것을 풀어주겠다. 이것도 이게 뭡니까? 뭐 여하튼 조금이나마 풀어줘서 다행인데요. 대주주 이 요건, 요 회피 물량이 일단은 오늘 내일까지는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급 동향을 보면은요, 개인이 거래소에서 6천억 원, 코스닥에서 3,400억 원, 합하면은 1조 정도 되죠. 1조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들의 대주주 이 요건, 회피 물량, 그 대부분을 기관 매수를 해줬다라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도 일정 부분 매수를 해줬는데 외국인은 선물로 일정 부분 지수 완급 조절해서 좀 어느 정도 버텨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배당락이 내일 모레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주식을 사면 내일 모레 배당락이 돼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배당 락 기준일이 대주주 요건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이 배당을 받을 건지 말을 건지 대주주 요건을 회피할 건지 말 건지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날이니까 그거에 따른 개인의 매물은 내일도 조금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일 더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이만큼 물량이 나왔는데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 이 물량을 받아줘서 상승으로 전환시켰어? 그렇다면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내일 나쁘지 않을 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점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제일 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약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약한 거는 당연해 보입니다. 반면 오늘 각 섹터 안에서도 그렇고요. 각 테마 안에서도 등락이 엇갈렸는데 특징 테마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종목군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1.4% 상승을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3% 넘게 상승을 했고요. 셀트리온 제약 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이 미국 FDA에 램시마 SC의 신약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신약 허가 신청 FDA에 과거에는 이거 엄청난 호재를 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이끌었었는데 많이 이슈화가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정부 요청으로 허주말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공급하게 됐어요. 그러한 이유로 오늘 상승했다라는 점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좀 올라갔는데 바이넥스, 헬릭스미드 이거 과거 또 한바탕 했었던 종목이죠. 거기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이 제약주들이 그래도 일정 부분 오늘 상승한 거를 보면은요. 최근 글로벌 특히나 중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여기에 따른 또 기대감 그리고 연초에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제약바이오의 주요 학회들이 하나씩 또 이제 열린다라고 또 이제 분명히 레포트들이 나올 겁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약바이오군들이 그래서 오늘 좀 움직였구나. 일단은 셀트리온은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셀트리온 삼형제 상승을 했고 그 이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넥스, 헬릭스미스 등은 이런 주요 학회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더불어서 오늘 테마로 움직였었던 거의 유일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산주들이 움직였습니다. 현대 로템 2.4%, LIG 넥스원 2.2%, 한국항공우주 2.6%,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4% 상승했는데 대부분이 2%네요. 그냥 2% 상승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장 초반 약화가 됐었는데 이렇게 방산주가 움직인 거는요. 좀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예, 수출 기대입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방한이 있는데 이렇게 동유럽 쪽에 추가 수출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개별적인 요인보다는 대외적으로 해외 특히나 이 동유럽 쪽에 추가 수출 기대감이 있다라는 쪽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박스권 아니에요. 그리고 현대 로템 고점 치다가 약간 내려오지만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잡는 흐름이고요. LIG 넥스원 저점은 이미 잡은 상태에서 조금은 올라가려고 하는 상태고요. 한국항공우주 이 박스권이네요. 이렇게 제가 왜 정리해 드리려냐면요. 항공 관련해 가지고는 한국항공우주 박스권에서 상단을 두드리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항공도 어느 정도 미사일 그쪽이요. 하기야 전차도 있지만은요. 이 두 종목이 가장 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 항공우주 이 두 종목이 접근할 경우에는 최우선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이제 연말로 다가오니까요. 거래가 한산해져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특수성인 대주주 요건에 대한 회피 물량 이거 매년 있어 왔는데 뭐 이거 내일이면 다 끝나고 그리고 모레면은 배당락이 되면서 이러한 악재도 소멸되니까요. 우리 올해 상당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예, 내일이면 다 끝난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속풀이 하시죠. 오늘 그래도 지수는 나름 견고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러한 대외적인 불안 요인 분명히 있었는데도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힘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